자, 이 삼수는 2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랑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4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건 지금 2, 3차 함수 전부 다 알아야 된다 라는 뜻이겠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미지수가 총 3개 있다. 그러면 식을 3개 뽑아내면 답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gx가 연속인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 연속 함수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냥 연속이구나 하고 문제를 계속 읽기보다도 연속 함수, 내가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연속 조건이 들어간 함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대표적인 유형이 뭐가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연속 조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다 떠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속함수 gx라는 표현을 딱 봤을 때 이 연속 조건을 쓸 수 있는, 쓰이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들이 바로 떠올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함수를 보고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구간별 함수에서 좌우 극한 함수값이 같음을 통해서 식을 뽑아내는 거,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죠. gx가 위에식 아래식 이렇게 있고 이런 구간별 함수인데 그게 이제 연속이다 하면은 딱 끊긴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 라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분수 형태 함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과 같음을 활용.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 막 그 기출 보면은 그런 문제 있잖아요. fx 곱하기 gx가 xx 플러스 3 요런 식이 있는데 이럴 때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얘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런 분수 형태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 라는 거를 이용하는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들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 번째, 이건 무슨 말이냐, 선택형 함수에서 끊기지 않음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 있었죠. fx 플러스 x, fx 마이너스 x, fx 마이너스 1는 빵.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fx는 요 항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조건의 문제 기억나죠? 이런 거 다 기억나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 풀 때 어떻게 풀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x-x1 이렇게 그려둔 다음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요런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런 선택형 함수 문제에서 갑자기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끊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함수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은 어디? 여기 이런 교점들에서만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점에서만 함수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에서도 연속 조건이 쓰인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표적인 유형 뭐가 있어요? 적분 문제에서 0부터 4까지 정의된 함수, 이 문제 뭔지 알죠? 2학년도 수능 12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때도 연속 조건을 어떻게 썼었어요?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끊기면 안 된다. 선택형 함수에서 이렇게 끊기면 안 된다 라는 거를 활용하는 형태.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냐, 요런 것들, 이런 건 지금 여기서 연속이니까 요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이
함수, 연속함수가 될 후보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연속 조건이 쓰인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형태에서 연속함수의 조건이 많이 쓰이고 있다 라는 거를 이 연속인 함수 gx까지 읽었을 때 바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쓰이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읽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거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엔 이게 뭐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f1이 나오고 x-1, fx 이런 표현들을 보고 뭔가 이걸 그대로 쓰기보다도 식을 변형해가지고 x-1분의 fx-f1이 f' gx 요렇게, 물론 x가 1이 아닐 때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아주 약간은 내신 같은 느낌도 있어서 요런 느낌으로 식을 바꿔주는 거는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항등식이긴 한데 이 자체만으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항등식 이런 조건 나왔을 때 특정 우변 또는 좌변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조건을 뽑아낸다거나 또는 미분한다거나 적분한다거나 하는데 여기선 지금 이거 미분 할 수 없죠. gx가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특정 값 빵이 되도록 하는 특정 값도 뭐가 없죠. 지금 1을 집어넣어봤자 알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이 식 자체로는 무언가를 뽑아낼 수 없다. 그래서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변형하고 나서 보면 평균 변화율이랑 이게 지금 합성함수 형태여서 복잡하게 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gx도 이 f' 안에 들어가는 x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형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관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단지 그냥 복잡한 단지 그냥 요식을 복잡한 식이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합성함수 형태는 항상 어떻게 겉함수를 기준으로 관찰을 해줘야겠죠. 그냥 미분계수구나, 접선의 기울기구나, 평균 변화율이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문제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곤 해도 그래서 fx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gx 뭘 알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나조건을 봤을 때 gx의 최소값은 2분의 5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다조건에서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에서 포기한 친구들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추론 문제, 지금 gx 어때요? 이때까지 배운 함수 아니죠. 새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런 새로 정의된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x값을 적당히 대입하고 한쪽 방향으로 쭉 움직이면서 함수값의 변화를 관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본다. 방금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추론 문제를 풀 때는 방금 그 문장에서 이야기한 대로만 그대로 해주면 적어도 수투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잘 풀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임의의 값을 적당히 대입하고 움직이면서 관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지금 보면 1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3차 함수인 fx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물론 이걸 이렇게 그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게 혹시 만에 하나 안 되면은 요런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무튼 이 상황에서 1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해보는 거예요. 1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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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아무거나 잡고 해본다.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뭐부터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이 어디 있다고 하지? 뭐 한 이런 데 있다 라고 해볼게요. 이런 거는 특수한 상황부터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아무거나 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특수한 상황만 딱 콕 집어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됐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론 문제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진짜로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했을 때 잘 해결을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다 라고 치면 지금 항등식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x값을 이제부터 아무거나 또 집어넣으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모른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면서 계속 관찰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한 여기 있대. 그러면 그때 gx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보자 라는 거예요. 변수를 적당히 대입하고 움직이면서 gx의 함수값을 관찰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평균 변화율 어떻게 돼요? 요 직선의 기울기죠. 이거랑 미분계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이 gx인 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뭐 네모라고 했을 때 이 네모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그때의 미분계수랑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지, 그 같아지도록 하는 네모의 값이 gx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거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접점의 x좌표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랑 여기가 있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gx는 이때 요 값이거나 요 값이다 라는 거죠. x값. 이 점 또는 이 점의 x값이 g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 그렇다 쳐.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gx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적당히 대입하고 어떻게 한다? 움직이면서 관찰한다. 항상 이 움직이면서 상황을 이해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x를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x가 여기쯤 왔어.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때 gx는 어때요? 지금 접점 조금 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있던 친구가 어디로? 이쪽으로 가서 요쯤에 위치하는구나. 여기 있던 친구가 오른쪽으로 조금 가서 이쯤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gx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였다면 조금 더 값이 작아진 거고 함수값이 좀 작아진 거고, 이쪽이었다면 함수값이 조금 커진 거죠. 근데 이거 gx 두 개나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지? 자, 이때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gx가 연속이라고 했는데 gx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나 있죠.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게 두 개나 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네. 선택형 함수에서 끊기지 않음을 이용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 볼게요. 이 x가 이렇게 점점 작아질 때 그때 gx는 어떻게 바뀌냐 라고 했을 때, 자, 이쪽 먼저 봐볼게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가겠죠. x가 여기 쓰면 여기 쓸 거고, 여기 쓰면 여기 쓸 거고, 여기 쓰면 여기 쓸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하는구나. 반대로 x가 이렇게 커지면은 같이 더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될 때 이 왼쪽 상황에서는 gx의 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면 또 다시 작아지는 형태. gx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x가 한없이 커진다 라고 하면 여기서도 한없이 커질 거고, 이쪽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겠죠. 한없이 작아진다? gx가 지금 최소 값이 2분의 5로 존재하는데 한없이 작아질 수 있을까요? x가 이렇게 커진다 라고 하면 기울기가 점점 커질 거니까 그 기울기랑 같아지도록 하는 미분계수, 요 접점의 x좌표도 한없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gx가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거는 요쪽은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gx가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또는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 왔다 갔다 할 때는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x가 이렇게 점점 더 작아져서 이렇게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x가 한 요쯤 왔어. 그러면은 여기 있을 거고, 요쯤 왔어. 그러면은 조금 더 이쪽에 있을 거고, 이쯤 오면 조금 더 이쪽에 있을 거고. 그치만 이게 여기서는 보면 약간 상황이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접선을 그리기가 약간 좀 눈으로 봤을 때 조금 관찰이 쉽지가 않죠. 그럼 이럴 때는 이 접선 그리기가 살짝 애매하니까 그거를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게끔 처음에 1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1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면 좀 더 접선을 편안하게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1을 예를 들어서 뭐 한 여기쯤 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쓸 때 여기 쓸 때 여기 쓸 때 여기 하면서 쭉쭉쭉 내려오다가 딱 1이랑 fx가 접하는 순간에서는 어때요? 접하는 순간에선 바로 그 접점이 gx의 함수 값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야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가 같아지니까. 그런데 거기서 x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더 이쪽으로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x가 이번엔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 여기 있을 때랑 평균 변화율이 어때요? 정확히 똑같죠. 그러면 gx는 이렇게 아까 쭉 내려오다가 다시 반대로 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x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 그때 gx 여기 있겠죠. 이렇게 쭉 내려올수록 점점 더 이쪽으로 가다가 딱 x가 이렇게까지 왔을 때 gx 함수값 딱 같은 값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더 이쪽으로 가면 gx도 값이 같이 이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 그래프 추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인데,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가 같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괜찮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전에 집어넣었던 값이랑 평균 변화율이 계속해서 같아지죠. 여기서 이렇게 와도 지금 요 기울기는 여기서의 기울기랑 같아지니까, 그러면 함수값 gx의 함수값도 여기 쓸 때 함수값이랑 요거랑 같아지겠죠. 그 말은 아까 여기서 쓸 때보다 조금 더 다시 값이 커졌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gx는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딱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x가 이렇게 될 때 gx는 지금 다시 여기쯤 있겠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반대로 여기서는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값이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최소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되는 거고, 그때 최소값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2분의 5다 라는 거는 1이 여기 있다 라고 했을 때 딱 접점의 x좌표가 2분의 5가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딱 요렇게 접선을 그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차 함수에서 접선을 그으면 바로 또 뭐가 보여야 될까요? 비율 관계가 보여야겠죠. 자, 그럼 여기는 1, 2분의 3 변곡점 x좌표 2분의 4, 여기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 교점 x좌표 3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추론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느 정도 처음에 요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했던 거는 좀 해결이 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면 이제 얼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마지막 요것만 같이 해석을 해보자면 f0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거는 뭐 그냥 오케이예요. 근데 f에다가 g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6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도 항상 그냥 단순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단지 미지수 하나를 없애는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문제의 어떤 추론을 할 때 해석에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뭐 이거는 크게 해석에 쓰일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얘는 지금 잘 보면 G1이 뭐예요? 1이 뭘까요? GX 지금 연속이죠. 여기서 x를 1로 보내면 어때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자, gx가 연속이니까 지금 f g1 이거는 뭐랑 같은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 gx랑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x를 아니지. 그쵸? 자, 요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x를 1로 보내면 얘는 f'1이 되고 여기서 x를 1로 보내면 자, 한번 같이 봐볼게요. x를 1로 보냈을 때 f'1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랑 기울기가 같아지도록 하는 x 어디 있어요? 지금 딱 대칭이 되는 3 여기 있죠.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gx의 값이 3이구나. x를 1로 하나씩 가까이 보냈을 때 gx의 함수 값이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3도 사실 일반 그냥 3이 아니라 뭔가 특수한 형태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f g1은 곧 f3은 6이다. 여기 함수 값이 6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고 해석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해서 이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뭔가를 많이 뽑아낸 것 같은데 이때 이쯤 되면 이제 식 세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그걸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식에서 미지수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대입하면은 전부 다 함수를 확정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기선 어때요? 최고 차항 계수 1이고
뭐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요 접선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면 요걸 접선으로 했을 때 식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수가 몇 개 남을까요? 이런 거를 그냥 딱 이 그림만 보고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fx에서 지금 3,6 지나는 어떤 직선을 빼셨더니 뭐 px-3 플러스 6을 뺐더니 나오는 게 뭐다? 최고차항 계수 1이고 2분의 3에서 중근 가지고 3에서 근 하나 가지는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여기서 f0이 마이너스 3이다 쓰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3p 마이너스 6이 0 집어넣으면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27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3p는 뭐다? 4분의 9 p는 뭐다? 4분의 3이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fx 뭐예요? x-2분의 3 제곱 x-3에다가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정답인 f4의 값 f4 집어넣으시면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6 13 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때 당시에 좀 꽤 어려운 문제였다 라는 평이 많고 실제 정답률도 꽤 낮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식을 막 그렇게 많이 쓰거나 엄청 복잡하게 쓰진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추론하는 과정이 좀 빡세서 gx를 해석해 나가는 그 과정을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새로 정의된 함수를 만났을 때 변수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하고 움직이면서 함수 값을 관찰해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연속함수 같은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 주로 뭐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1, f1 이런 값이 또는 그래프에서 이런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항상 모를 때는 임의로 대입을 한 다음에 상황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수투에 나오는 추론 문제는 정말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해서 방금 같이 본 과정들 한번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도 한번 떠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꼭 수능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